예.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 후회. 어마어마하게 나오래죠. 진짜로. 내가 뻥치는 거 여러분도 안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래죠. 오늘 제목에도 보면 지기현 판사를 우리 김승훈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현재 탄핵 심판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인사는 빨리 오라 그러세요. 자, 예. 자, 그리고 오늘은 10시에 민주당 의총이 또 밤에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한 10여 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1시간 반을 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선배님도 파마하셨구나. 파마를 했는데 네. 엣지를 넣었지. 파마를 하는데 염색을 왜 안 해요? 동시에 못하구나. 아니 양쪽은 했지. 근데 이제 벚꽃 대선을 위해서 이제 딱 그 벚꽃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꼬여가는 현상이 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시군요. 네. 옷도 부릴 줄 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참. 자, 지금 급한 통화가 있어가지고, 자, 김성훈 의원이 착석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요. 가수 귀성 씨가 지금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어제 보도를 봤는데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유명을 달리하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더. 자, 아이고. 따뜻한 하루님, 난 저분 자체가 좋아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양문석 의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하시는 분이 방송 직전이라는데도 전화를 길게 하시네. 방송 시작을 못하겠네. 그리고 양문석 의원은 우리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칭칭 저에게 오랏줄을 감아도 그 오랏줄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풀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풀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을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구형을 150만 원 정도로 이 재판부가 냈다라는 것. 그다음에 특경법이 이 양형 기준으로 최저가 이제 1년 6개월 또는 무죄인데 최저를 줬다라는 거는 1심에서 양문석과 관련된 정치 사건이 워낙 언론을 세게 타고 그리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양문석의 구형과 그 형량을 크게 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2심 가서 풀어라라고 2심한테 떠넘겼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정인들이 이 우리에게 검찰 쪽 정인마저도 우리에게 죄가 없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2심에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변호인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네. 해맑은 거는요. 담보가 있는 대출을 왜 안 해줍니까? 그렇죠. 그걸 마치 대출을 받은 사람의 잘못인 양 호도하는 것도 문제고 그 사건 났을 때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폐가 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어야 되는 거야.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 더는 실제로 그런 일들은 양문석 의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죠. 남자들 그런 신경 잘 안 쓰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딱 50분만 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2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장 양문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그럼에도 여전히 잘난 체하고 당당하고 뭔가 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안산시갑 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못된 남자, 나쁜 남자,
파마 양문석 선생 어서 오시고요. 예. 뭔가 좀 거칠어. 자 그리고 경기 수원시가 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김승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날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김승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법사위 간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국을 주도했던 사람, 진짜 개공성했던 분. 자, 이 김승훈 의원 또 이 경기도당 위원장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400만을 인구와 그다음에 최다 당원을 또 그 보유하고 있는. 네. 경기도에서 24만 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예, 경기도 100만 표 이상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 화면 상단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사실 우리 같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 그분들을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 네. 17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새날과 인연이 닿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새날 나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가족이에요. 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7-192395 양문석 후원에 농협 301-0284-9408-11 김승원 후원에 방송 보다가 요거는 후원 요 값을 한다 하실 때 한 번씩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을 예정이라니까요. 방송 잘 못하면 후원금 못 받겠네. 네,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하면 막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의원실하고 연동해가지고 야 이번 방송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사랑맘님께서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면 그 실시간으로 읽어주는 거야 통장 보면서. 자 경기도당 여러분들 새날에서 이야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경기도당이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해서 윤석열 파면 선고 전에 단일 대우를 결의했다. 이런 행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네. 왜 하신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올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일에 경기도당이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전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한번 했죠. 예, 결국에는 당원 속으로 그다음에 경기도당 경기도 도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자. 그런 내용의 대화를 했었어요. 결의를 했었어요. 윤석열이 탈옥하기 전에 탈옥하기 전입니다. 예. 한 번 더 하셔야겠는데. 예.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저 뭐 예상을 못하고 윤석열 탈옥하기 전에 너무 우리가 탄탄한 준비를 했어. 탈옥 전에도 왜 이제 소위 말하면 언론들이 막 논란거리 만들어가지고 소위 비명계라는 분들 막 할 때도 21대 때랑 다르게 딴 목소리 내부적으로는 전혀 안 나오고 사실은 단일 대우인데 혹시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겠다고 한 번 더 하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4일 날 윤석열 측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고요. 네. 그 지기현 판사가 2월 20일 날 신문을 갖다가 했습니다. 네. 양쪽 다 불러다가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신문을 들었던 배석 판사들과 함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가 배석 판사가 바뀐 다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직접 신문 절차에 참석한 배석 판사들이 원래 하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배석 잠깐만 바뀐- 예. 이야기가 완전 점핑하셨는데 네. 나 말씀하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를 안다면서요? 수원지방법원 이제 후배 판사죠. 제 주위에서 지기현 판사 안다는 사람 최초로 나타나신 거예요. 네네. 어. 워낙 뭐 유명한 후배라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을 왜 텐데. 유명한 거예요? 뭐 엉뚱하고 생뚱맞고 발랄하고 술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원에 행사 있으면 MC도 많이 보고요. 뭐 사실은 저희 판사들끼리도 가끔 일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맥주 한 잔이나 뭐 이렇게 술 한 잔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도 3년 후배인데 저희 모인 자리에 이제 쓱 들어와서 선배님들 뭐 술 한 잔 주십시오. 부침성 엄청 좋네요. 예. 그런 친구. 어떻게 보면 이제 윗분들한테는 입안에 있는 사탕? 꿀 같은 그런 아주 그 행위를 많이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네. 기회주의자 성향이라고. 기회주의자. 사실 판사들이 좀 수줍어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 많은데 그 친구는 완전히 반대라서
그래서 저도 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그럼 보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 그때는 정치 얘기는 많이 안 해서 보수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윗분들한테 잘하는 후배. 물론 저한테도 잘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사차원적 성향도 보이거든요. 네, 엉뚱 맞고 생뚱한 엉뚱생뚱 발랄. 그 판사 세계에서는 그냥 이례적인 캐릭터라는 거죠. 상당히 이례적인 캐릭터죠. 예. 근데- 나서기 좋아. 근데 이게 주심 판사가 지금 지기현이고 이게 윤석열 부장 판사가 지기현.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배석 판사를 배석 판사들이 바꾼 다음에 자기가 이걸 내렸다고요? 배석 판사들이 인사 이동으로 발령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내린 거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배석 판사랑 좀 부딪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지. 안 예. 하고 있다가 예, 예. 못 모르는 판사들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형사재판 아니, 1심 그러니까 이제 신진호 판사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죠. 그 이화영 부정부지사에 대해서 그 생뚱만 아주 얼토당토한 판결한 신진호 부장 판사도 배석들 다 바꾸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한 1년 2년을 자기가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석들 바뀌고 나서 야 이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따라와 그러지 않았을까? 예, 신진호 판사 똑같았거든요.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가 엉뚱맞긴 해도 이런 아주 수십 년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일을 바꿀 만한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윗분들과의 그러니까 윗사람들과의 어떤 사전 논의, 교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되긴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나요? 솔직히 판사이신데 약간 네. 모욕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뭐 소위 말하면 포섭됐다, 회유됐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위에와 좀 상의를 하고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네. 지기현 판사가 상급심의 어떤 의견을 구해보는 차원에서 내가 열심히 형사재판을 윤석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법성 있는 무슨 수사가 아니었나라고 그게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상급심에 물어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물어보는 상황이고 그걸 갖다가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상급심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받은 다음에 자기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는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저녁에도 많은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네. 뭐 그 SBS 뉴스 보셨죠?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헌 소지라더니 2년 전엔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양부남 의원이 이야기했던 네. 그 공무원 시험. 네. 15년 네, 네. 2015년 공무원 검찰 시험에, 공무원들 시험. 예. 그거를 날짜로 계산한다. 일수로 계산한다가 그때 정답. 공무원 시험의 정답이었어요. 시간으로 계산한다가 아니고요. 네. 그 일수로 계산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이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빼박이 하나가 어제 이 형사소송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4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과 그다음에 구속 취소에 취소. 한해서 네, 이제 네. 그러면 이 법을 이제까지 안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법에 따라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고 심우정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그래서 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는 구속 집행 정지가 예전에 있었을 때 그 검찰이 항고했다가 위헌을 맞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 취소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관한 위헌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네, 네. 그죠. 구속 취소에 관한 위헌은 맞습니다. 없었는데 네. 구속 취소의 위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적용시켰다라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이 다리를 계속 그 지나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라고 네, 하면서 네. 건너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던진 거하고 똑같은 그 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뭐 김주현 지금 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때는 이 구속 취소를 좀 삭제하려고 하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네.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가 위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까지 검찰이 다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막 저항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결론적으로는 기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귀휴. 예. 저는 뭐 그 결과론적으로는 귀휴가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이 하는 이 행태들, 이 모질이들의 이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 열받게 하고 불안과 심지어 공포에 절게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인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공포는 저들이 바라는 효과일 것 같고요. 예, 예. 네. 공포를 느껴라. 예. 위축되게 만들려고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또 오면서 연합뉴스를 봤더니 14일 이 선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이 그 나왔어요. 얘기 따로 한번 해보고요. 예, 지금 예. 그 검찰과 판사 쪽만 먼저 네. 얘기 한번 해보고 네. 뒤에 있으니까. 요 부분은 그냥 마무리 말씀을 네.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 구속 기간은 검사도 그렇지만 판사도 가장 중요하게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소 달력이요? 그렇습니다. 기소 달력도 있고요. 기록 맨 앞에 빨간색으로 아주 꽉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이날까지는 기소해야 돼. 무조건 이거. 예, 기소해야 돼. 또 이날에 오기 전에 영장을 또 다시 발부해야 돼. 아니면 풀어줘야 돼. 그 빨간 달력을 놓고 있는 빨간 그 이렇게 스탬프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만약에 지금 지기현 판사의 날 계산이 아니라 시 계산으로 하면 이거는 판사의 직권 사항이거든요. 그럼 예전에 했던 그런 모든 형사 재판들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날짜로 했다는 것은. 영태균도 지금 구속 취소 신청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한 2만여 명의 그 형을 살고 있는 사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형사 재판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날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시로 계산하면 이거 틀려질 거야 그러면서 다 들고 일어날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요. 예, 지금 얼마 전까지 법사위 간사하셨고 네, 그 격동의 전국을 예, 주도했던 분이세요. 우리 김성원 의원이. 윤석열이가 그 22대 국회 들어와서 계엄의 사유가 됐던 그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수거 대상이라고. 근데 거기다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뭐 본인이 느끼는 직관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두 가지가 궁금해요. 네, 지기현의 고의성. 네, 일부러 던졌다. 네, 풀어주려고 했다. 이 고의성 하나. 네, 네, 심우정의 고의성. 네. 둘 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심우정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99% 이상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또 빨리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검사장 회의를 한다든가 괜히 지체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일단 빌미를 주었죠. 그럼 그때부터 나중에 윤석열 풀어줄 것을 예상했다는 뜻은 아니죠. 일단은 문제된 소지를 충분히 만들어 만들어놓고? 놨다. 예, 만들어 놨다. 그거를 지기현 판사가 받았다. 그걸 지기현 판사가 받은 거죠. 다시 토스가 오니까 한국 포기. 네, 네.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사상 유례없는 사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그 애초에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그래서 심우정이 그 시간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지기현이 받기로 한 상황이 그 1안이고 2안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지를 남겨놓고 던져놓고 판사를 이 매수했다. 뭐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그 교집합은 그 심우정하고 지기현이에요. 두 가지 다 그 교집합은.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이후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50일 동안 불법 감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심우정 그다음에 특수본 검사들 다 이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판사는 30일 껐잖아, 지가. 이 문제를 바로 그 결정을 할 수 네. 있었는데 30일 껐으면 지도 30일 동안 불법 감금에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석 판사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석 판사 바뀌자마자 예. 구속 취소는 정당해 이렇게. 그러니까. 네, 2월 4일 날 이게 신문 절차가 아니 구속 취소가 접수가 됐고 3월 6일인가요? 그 결정이 났으니까요. 진짜 32일, 33일, 네, 32일 가까이 예.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빨리 결정을 하거든요. 네네. 인신 구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 끌었다는 게 예,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이제 이번 주 결정이 날 것이다. 혹은 3월 7일 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의견들이 좀 이렇게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 직전에 했다는 것도 의도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을 살려보겠다라고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거기까지는 아마 결정을 아니면 합의를 안 하는 건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기득권 세력한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되는 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루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못 나오게끔 하는 지연 작전의 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며칠 안 남았어요. 3월 26일이죠. 선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뒤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제 선고기일이 통지가 되고 그다음에 선고가 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인가요? 박근혜 때 11일. 뭐 다 그 사이에서 나는데 지금 25일 날 결심하고 오늘이 3월 10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25, 6, 7, 8 벌써 13일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승훈 의원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슈를 끌고 가시는데 네. 그럼 그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올 거다 예상한 사람도 꽤 있었고요. 네. 제가 이 앞에 출연했을 때 7일. 그 다음에 이제 14일 이번 주 금요일을 예상한 사람이 절대 다수였고. 근데 사실은 아마 수요일쯤 되면 이번 주 있을지 없을지는 결판 날 거 아니에요. 네. 미리 한 2, 3일 전에 예고를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분위기는 연합뉴스는 연합뉴스 방식대로 푸는데 이번 주 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51대 49로 좀 더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거의 미룰 이유가 없는데. 그럼 오늘 이제 연합뉴스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 평의와 평결을 계속 이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계속 그 좁힐 때까지 평결을 하면서 이제 뭐 5대 3에서 뭐 6대 2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평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평의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평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가 오늘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의를 계속 매일같이 평의를 하는데 평의만 하고 평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평결의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14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원래 그 가장 이제 많이 나왔던 게 7일 그다음에 오늘 11일 내일 11일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 수요일도 이제 사실상 물 건너 간 거잖아요. 이틀 전 정도의 그 공지가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정도의 그 이 공지가 나와야 수요일이 가능한데 이제 이것도 물 건너 갔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까지 기다려서 수요일 날 공지가 나야 금요일 날 안심하고 마지막 이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 민주당 의총에서 이제 수요일까지 기다려 보자가 이제 아마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공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에 확인은 불가. 두 번째,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예를 들면 이미 예상이 돼 있어도 상대방이 받은 거 수신한 확인한 다음에 발표하겠다. 요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한 명이 기각적을 주장하고 있다는 썰이 막 들려요. 들으셨죠? 네, 저도 그런 조심스럽긴 한데 건너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평의를 하면은 아마 헌재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8대0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결정 후에 여러 가지 혼란도 좀 방지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두 명이 계속 좀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뭐 증거 관계라든가 또 그런 일치되는 합의된 결론에 못 이르게 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제 평의는 사실 3월 1일 그 연휴 전에 4번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다 동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검찰의 수사 기록도 있고 다 그 변호인 입회하에 했던 증거 능력 있는 다 수사 기록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계속 아직까지도 3월 그 평의는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대로 한두 명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맞고, 헌재 뭐 재판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그래도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평의만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만약에 계속 고집하면은 네. 그냥 소수 의견으로 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7대1이든 6대2든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윤석열 파면은 맞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의 어떤 화합 같은 걸 고려해서 네. 전원이 지로 내려고 하는 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고 예상. 저는 그렇게 네, 추측을 하고 분석-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분은 아니에요. 의외의 인물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예. 그러니까 우리 제2 그분은 아니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 쉬어가는 코너로 네. 만약에 이런 내란 폭동이 기각이 되면 네. 박근혜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하고 이 내란 폭동 사건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정말 예, 세 발의 핀 것 같습니다. 그쪽 세발의 피란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은 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박근혜의 개입 여부가 좀 모호했던 측면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본인 윤석열이 확실하게 틀어지고 일으켰던 구됐다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박근혜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를 어찌해요? 근데 그런 억울하죠. 부분까지 우리가 미리 앞서갈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시청자들이나 당원 지지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비교 하나만 가지고도 윤석열의 파면을 뒤집을 만한 가능성은 없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그렇죠. 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네. 아무튼 뭐 그 박근혜 때도 그 박근혜가 과연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그거를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부인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파면을 시킨 건데, 윤석열은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아니라 파괴 의지가 아직도 예. 파괴 의지가 파괴 의지가 아직도 내란 수기 많은 것이 그다음에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구구 세력들이 근데 뭐 자꾸 가짜 뉴스 뭐 문영배 재판장한테 뭐 300억 원을 줬다. 뭐 이런 가짜 뉴스, 또 뭐 재판관은 뭐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을 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도저히 이 윤석열 파면을 안 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예. 100% 정답은 전원일치 파면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탈옥하는 사태, 그전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는 사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로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선고일에 안 잡히면 이것도 뭐지 그러면서 정말 불안한 상황으로 더 전개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반드시 언제 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시가 이번 주가 떠야 아니라도 됩니다. 예. 이번 주가 선고일이 아니라도 네. 미리 던져주는데 아까 그 헌법재판소에 나온 공지를 보면 네. 일단 피청구인한테 또 청구인한테 알릴 거 아니에요. 언제 한다고. 네. 그리고 나서 하는 과정이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좀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김승원 판사가 있다고 쳐요. 나중에 이제 연륜이 생겨서 헌법재판관으로 갔어. 있다고 치지는 않고 있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갔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내란죄를
이제 뭐 형사적으로 다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헌재에서 다루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기각을 생각한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재판관 판사로서의 모든 걸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논의를 두 개를 이제 좀 쪼개봐야 되는데 위헌성과 중대성의 영역이 있는데 위헌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 파면까지 갈 만큼 중대 범죄냐 여기에서 모르긴 몰라도 쟁점은 거기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먹힌 거지. 예, 예. 그래서 이 중대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쟁점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대성도 그동안의 그 각종 증언들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영구집권을 꿈꾼 거 아니에요. 검찰 권력과 그 군사 권력을 쥐고 그 영구집권을 꿈꿨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중대성을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관 중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보훈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들이 박살이 나든 말든 국민들이 매일같이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자든 말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 가장 그 이 무서운 부분인 거죠. 최근에 뭐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통시장이 완전히 이제 망가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 이 건설 이 대기업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부도 위기에 그 허우적거리는데 최상목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관세 우리가 관세를 미기지도 않는 관세를 우리가 50%를 미긴다고 40%를 미긴다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네, 네.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경제 위기와 그 붕괴가 헌법재판관들이 모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어리야 나를 지켜준 고마움에 대한 보온이야. 안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랑 같이 술 마시고 있고 나랑 같이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거는 탄핵 반대를 해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네. 무슨 걸 하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정말 하나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다 이렇게 법 미꾸라지들 법 기술자들이 해온 짓 아닙니까? 네. 윤석열 탈출도 탈옥도 근데 이제 헌재에서도 혹시 예컨대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예컨대 뭐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윤석열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그런 검찰 피신 조서를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이거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 옛날 박근혜 탄핵 때처럼 변호사가 입회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거 증거 능력 없으니까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새롭게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한두 사람이 하고 있고 혹시 그것이 먹혀서 변론 재개를 한다면 헌법재판관 중에 한두 사람이 예.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골치 아픈 장기화될 가능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김성은 의원하고 이야기하면서 26일을 축으로 놓고 네. 27일, 28일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개가 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치고 증인으로 새롭게 부르게 되면 우리 대표님 선고 날보다 뒤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게 하는 나 근데 이 대목에서 못 나오게 하는 이 그런 대목에 질문이 의도가 있어요. 26일이 2심이잖아요. 2심입니다. 26일이 2심이니까 대법원 판결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이제 되게 선거가 633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64인가? 3개월 3개월. 2심까지 그러니까 3월 26일까지 끝나고 칩시다. 네. 그래서 그 설령 예. 유죄가 나왔다 칩시다. 네.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선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1, 2심이 결론이 동일하면 대법원은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개월 안에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네, 네. 26일이 딱 지나고 나서 네. 이
헌법재판소 그 선고가 나면 바로 선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판결을 할 때까지 5월 달까지 뭐 4월 말까지 또는 5월 달까지 끌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60일이니까 예컨대 3월 30일 날 선고가 나면 5월 30일 전에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3월 26일 날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면 2개월 안에 선고도 가능하니까 네. 5월 26일 근데 전에 나올 수도 있어서 그 선거법 그건 정말 만에 하나 사건은 예. 1심 판사가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특이하죠. 당연히 무죄 나와야 될 사안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같은 사람이 예. 1심 판결한 거예요. 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얘들이 정말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고 김종필 표현대로 허업을 쌓고 있는 거야. 시간을 끌어봐봐야 잠시 기후 나와봐야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다시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감정은 최고조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사면 없는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내란은. 네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다 거잖아요.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성도 없고. 네. 아니 내란 수계가 저 법을 장난을 쳐가지고 다시 석방되면서 어퍼컷 날리는 이런 미친 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분노가 이만큼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이 기후 나서 김치찌개 소주 한 잔 하는 시간을 네. 한 며칠 더 가지는 것뿐이다. 이제 들어가면 김치찌개에 소주 못 마시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생각을 그런 목리를 부리는 기득권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더 단결해서 예, 반드시 그런 시도들을 다 없애야 된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대충 네. 아마 방송 쭉 보셨으면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는데 결론이 바뀐다기보다는 이 과정이 좀 힘든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김승훈 의원이 정말 22대 초반기에 막 개고생하고 막 법사위 간사하시다가 얘 일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정무위로 갔어. 정무위로 왔습니다. 정무위로 갔더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빡 하고 터지네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정무위가 그 오늘도 감독원 네, 오늘도 금융감독원 가서 빨리 저기 뭔 조사를 했느냐. 그다음에 빨리 저기 수사하라 뭐 그런 또 저기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여의도 금감원. 그러니까 이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사실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예, 대주주와 그 일가가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최소 100억 이상일 것이다라고 그걸 시인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삼부토건은 사실 엄청난 부실한 회사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나왔지만 예, 부채 비율이 800%가 넘습니다. 800%고 4년 동안 적자였고요. 어. 당시 임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등해서 나중에 시간 지나봐서 봤더니 이게 재밌는 게요. 한동훈이가 집권하고 나서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한다고 했고요. 이복현이 부장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촉발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대요.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한동훈이가 여의도 저승사자를 부활하거나 또 여기 관련 주가가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 차관 움직이죠. 국토부 장관 움직이죠. 심지어는 한국에 수해가 났는데 윤석열이 비행기를 들려서 우크라이나를 들렀다 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마약 수사하고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고 시작된 정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보니까 삼부토군은 윤석열, 김건희랑 특수관계사다. 네. 윤석열도 관계 있어요. 조남욱 다이어리에 윤 검사랑 골프 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그 과일 바구니 보내고 과일 바구니라는 게 진짜 과일인지 정육인지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서요. 이낙연 친동생이 부회장 아니에요? 삼부토건이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금융감독원 조사 1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사 1국이 3명입니다. 3명. 근데 그 3명이 다 하진 않고 오늘 그 금융감독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마 한 명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 한 명이 그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난리를 치니까 이제서야 뭐 3명이 하고 있다. 한두 명 더 뭐 추가로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근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증권거래소 이거 이상합니다라고 이제 그 다 분석한 걸 보내지 않았습니까? 9월 달에. 그걸 이제 6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서 거의 한 명이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잡고 있었다. 놀았다. 특사경은 있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은 없고요.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러면 금융위원회랑 같이 하자고 한다든가 아니면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이 그 이상거래 신고를 받고 나서 6개월 동안 한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의지가 없었다는 거네요. 의지가 없었죠. 그 이복현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복현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더 웃긴 건 이복현이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정무위에 왔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면담하기로 했거든요. 일종의 처음 얼굴 보고 서로 이제 상견례? 상견례 같은 건데요. 구속 취소되고 나서 그 윤석열 탈옥하고 나서 갑자기 오늘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면담하기로 했던 거를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와, 얘들 봐라. 네, 윤석열 그리고- 살아 돌아온다고 믿나 보네요. 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고 근데 오늘 정무위원들이 민주당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금감원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뭘 또 행사를 만들어서 뭐 거기에 갔습니다라고 야, 자꾸 만나주지도 않고 도망가고 저도 취소하고 그랬고요. 또 사실은 이제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그 사고당이 있거든요. 사고 지역구가 당협위원장이 없는 데가 근데 그거 뽑겠다고 막 지금 후보 신청 받고 그거 이제 3월 초에 나온다. 2월 말 3월 초에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스톱돼 버렸답니다. 윤석열 탈출한 후에. 아, 돌아올 거라는 어떤 가정을 세워놓는 거.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권영세, 뭐 권 이쪽이라든가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지금 그 가정을 갖고 뭐 당협위원장 새로 선출하는 것도 다 스톱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게 윤석열 돌아오는 거랑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요. 그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징역 2년 보낸 게 그거 아닙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민주적인 정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직도 예. 근데 주가 조작 요건 큰 건이잖아요. 큰 건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100억이 아니고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뭐 두 가지인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뭐 이런 좋은 일이 호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뭐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한 다음에 주가를 부양시켰다면 이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 차관, 대통령, 영부인까지다. 네. 그다음에 뭐 사실 돈도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1억 달러인가요? 뭐 1,000억 얼마를 주겠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보도된 그 자료 10조에 가까운 돈을 초저리로 차관으로 주겠다. 그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런 약속을 하면서 주가 부양도 시키고 폴란드에 있을 때 그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로 느닷없이 방문해서 7월 17일 날이죠. 네. 그때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 아니고 5,500원인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야, 진짜 그 이종우 블랙펄 네. 인베스트먼트 대표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네. 이 사람이 해병 단톡방에는 산부 체크하고 이게 남겼던 또 그 시점이기도 하고요. 골프 3부. 그냥 빼박인데. 네, 그게 5월 14일 근데 날. 문제는 그거잖아요. 실제로 김건희 등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네. 자신들 이름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차명. 그게 핵심 아니에요? 예. 찾아내는 거. 두 가지인데요. 차명으로 해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요. 10이라고 해서 전환사채 거기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로부터 시비를 싸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또 먹은 게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최소 8억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짓을 삼부토건에서도 차명으로 인한 주가 거래 또 시비에다가 묻어놓고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또 대량의 이득을 취하는 거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참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하라 조사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노코멘트 말 못하겠다. 사실은 네. 내란이 없었어도 네. 대통령과 부인이 동원된 주가조작 사건 한 건만으로 탄핵 사안이에요. 아 그럼요. 엄청난 부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부토건 회장이 저희 조남옥의 아들이 조원일 씨라고 네. 저희가 뭐 국감에서 이름을 오픈했으니까 조원일 씨가 사실은 라임 사태 그 주가조작 그 관련으로 그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수감 구속돼 갖고. 근데 이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는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서울구치소에서 못 있고 동부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조원일이가 나 동부구치소에 있게 해줘. 아 그랬죠 생각해. 예. 여기 나 아는 사람도 많고 사실 서울구치소에 범털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또 이 사람들과 사귀어 놓으면 또 나중에 또 뭘 할지도 모르니까 나 저 이감하지 않게 해줘라고 했는데 실제로 4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사건이 뭐 거의 선고될 때까지 그 사람 계속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를 움직일 만한 힘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1000명 중에 그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아니 지금 서울고등에서 재판받다가 대법원으로 사건이 가면 이 구속 피고인들이 동부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안 간 사람이 누구냐 자료를 달라 했더니 1000 몇십 명 중에 오로지 그 사람 하나. 와. 그럼 이거는 법무부를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 개입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종호 씨가 김기현 변호사한테 그렇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산부 체크. 예, 산부 체크도 있고 뭐 그 삼부토건 아들 예. 조원일이가 뭐 서울구치소에 있겠다 그래서 내가 뭐 그 신경 써주고 뭐 안 가게 했다라고 현실이 하는 됐잖아요. 예,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병로를 뭐 뭘 달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들키는 바람에 네, 못 딴 것 같고. 인천세관 마약수사 요게요. 그게 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사건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덮은 사람이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이라는 썰이 유력해요. 시무 그리고 나서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됐다는 썰이 유력해요. 아니 이 국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지금 농락해도 되는 거예요? 참 빨리 이제 그 윤석열 끌어내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정말 철저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질문 후지다.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 안 돼요. 그렇게밖에 대답을 안 되죠. 질문 아니었어요. 네. 내 주장이었지. 뭐 파마 양문석 선생 아왜 이렇게 꼬였어 머리. 누가 그렇게 댓글을 적어놨더라고. 윤석열이는 머리가 돌고 양무석은 머리카락이 돌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주가조작 사건도 사실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정권이 바뀌면 다 파헤칠 일들이잖아요. 네. 아니 공소시효 지난 것도 특별법 만들면 가능해 수사. 아니,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쟤들이 이런 그 권력을 이렇게 잡고 온갖 입금과 그다음에 빼주기 덮어주기 묻어주기를 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영구집권을 꿈꾼 거예요. 각종 최근에 이제 뭐 처음부터 쿠데타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영구집권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제 군인들 증언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그 권력은 유한한데 5년이 지난 이후에 털면 이거 다 이 쇠고랑 그렇죠, 차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있어서의 그 불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불법들 마약 뭐 이런 것들 다 왜 저랬을까?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들어오는 쟤들은 영구집권을 꿈꾸는 애들이야. 영구집권을 꿈꾸지 않고 영구집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으면 저런 행태들은 나올 수가 없어.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제 쿠데타를 하는 바람에 그들의 이제 영구집권의 음모들이 이제 다 드러난 거죠. 저도 동의하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2023년 2월 달에 왜 박근혜 때 계엄을 획책했던 조현천이가 네. 갑자기 귀국을 합니다. 그랬죠. 예. 그럼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조현천과 기무사 사령관. 예, 그렇습니다. 네.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 이 귀국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거의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2023년 2월 달에
조현천이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구속이 되는데 나중에 다 풀려나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원래 내란죄로 예, 기소 중지도 되고 수사를 그러니까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무혐의를 합니다. 내란 예비 후보가 3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냥 직권남용으로만 해서 예, 경한 거로 그 2023년 2월 달부터인데 그때부터 저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세죠 그때도. 예, 느낌이 이상했고 조현천이가 사실은 그거를 다 기획하고 뭐 두께 이 정도에 이르는 그 어떤 부대들은 서울 시내 어디에 진주하고 국회로 들어오고 뭐 시청 어디로 가고 막 그런 것들을 다 그 만들었던 그 놈 아닙니까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근데 걔를 데리고 와서 풀어주고 그럼 조현천은 어디다 썼을까? 그럼 이 계엄을 획책하는데 계획하는데 쓰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계엄 그 불법 계엄을 하고 나서 바로 34단 저 고양시 쪽에 있는 그 34단을 동원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7군단 소속 2기갑 여단이라고 탱크 부대가 있습니다. 탱크 부대도 제가 아는 분 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준비하라 그랬대요. 탱크 출동시킬 준비하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못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탱크 부대 장갑차들이 서울 시내로 진주했을 겁니다. 예.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조현천 시나리오와 거의 일맥상통한다. 거의 똑같다. 예. 그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조현천 계엄령은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하겠다 이런 거. 네, 무력으로 진압한다. 지금 의원총회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마무리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파면의 병목 현상이 지금 딱 막혀서 지금 뭔가 국민들이 숨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럼 두 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우리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이제 뭐 민주당 이 오후 의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14일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고 한덕수 문제도 함께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뭐 몇 가지 사안들이 좀 중첩돼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14일이나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14일 정도의 공지가 나와서 그다음 이 17일 정도나 18일 정도의 공고가 되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쳐다보는데 경제나 뭐 주식이나 정권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 경제부터 시작해서 바닥 경제까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관들도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염없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서 연기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들이 있었었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부분에 대한 부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일 날 선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헌법재판관 한두 명이 지금 이견을 내고 있어서 이걸 접혀간다는 과정에 수요일이라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사실 파면만 된다면 사람들이 일주일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뭐. 네, 김성원 네. 의원님. 뭐 저도 프라 선생님 말씀대로 8대0 그 만장일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 국가 상황이라든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뭐 7대1 뭐 6대2라도 결론이 정해졌으면 빨리 선고를 해서 이 윤석열 내란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고 다시 민주정부를 세우는 일에 헌재도 그런 좀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할 때는요. 막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점쟁이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야, 네가 예를 들면 14일 날 파면한다며 이런 불확실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몰라. 김승우 의원, 양문석 의원도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이럴 때는 상대를 대상화해서 책임론을 만들지 말고 어깨 짊어지고 가야 돼요.
서로 이렇게 어깨 짊어지고 서로 믿고 가야 돼. 그러면 저는 언젠가 좋은 날 올 거라고. 아 그리고 네. 이 당대표의 이 요청 사항이 있었었는데요.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강화문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의총도 강화문에서 하고 그다음에 12시까지 철야 농성도 그 강화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강화문을 좀 지켜달라라고 당대표가 특별히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가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의원방 네, 공지사항을 네, 네. 봤거든요. 아. 이 공지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그 하루쯤은 그러니까 화수목금 한 4일에 하루쯤은 강화문에 함께 네.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네. 광화문 바라보고 왼쪽 편이죠. 네. 아, 예. 예, 그쪽으로 꼭 와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야, 내일 제가 안국역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광화문으로 가시는 참.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예. 이루어진다. 그래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앞부분에서 지기현 판사나 현재 탄핵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이야기 좀 알려드렸고요. 카페 가서 보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돼서 다시 재입고시킨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힘낼 때는 또 제가 또 구호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됐나? 하면 대답을 해요. 반응을 됐다. 해요. 다시 다시 네. 됐나? 된다. 됐다. 다시 재석이 부산 사람이 아니라 됐나? 됐다. 됐나? 됐다. 됐나? 됐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역시 우리 문석이 형님. 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